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거북이 걸어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를 볼 때 정말 많이 헷갈리는 면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쓴 블로그 글인데요. 보시면은 아파트가 되게 헷갈려요. 전용 면적도 있고, 공급 면적도 있고, 계약 면적, 공용 면적, 거기다 서비스 면적까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 하나 보시면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써놓은 걸 보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먼저 저희 흔히 84라고 많이 불러요. 이제 이걸 국민평수라고 하고, 이런 84가 몇 평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통 저희는 34평 아파트를 84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사실 이게 33평도 있고 35평도 있고, 그래서 보통 33에서 34평이 84고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라고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34평은 사실 공급 면적입니다. 이게 분양 면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알아볼게요. 왜냐면 평하고 제곱미터의 관계를 알아야 이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한 평은 3.3 제곱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으로 표현된 수치에다가 3.3을 곱해주면 제곱미터가 되고, 반대로 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눠주면은 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생각보다 참 쉽죠? 그럼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34평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34평 아파트는 제곱미터로 바꾸면 이제 아까 3.3을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112.2 제곱미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왜 34평 아파트는 분명 84라고 부르는데 왜 112가 나오는 걸까? 네,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이 34평 아파트라고 할 때 34평은 공급 면적이에요.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공급 면적하고 이제 전용 면적을 아셔야 되는데, 이 공급 면적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제 먼저 흔히 말하는 면적이에요. 이제 면적은 내가 집을 구매했으면은 온전히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 거실, 부엌 등등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이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건물 내에 이제 공통으로 쓰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집까지 가는 이제 복도라든지 이런 공간들도 전부 이제 나누기 세대수로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고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저희가 84라고 말하는 이거는 전용 면적 84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34평 아파트는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온 공간이 이제 84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34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25평 정도 된다.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거 외에 공용으로 쓰는 거를 이제 세대수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약 9평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34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요건 이제 대표적인 잠실에 있는 아파트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부동산에도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요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111.52는 여기 분양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84,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84는 전용으로 하면은 25평 정도 된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거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죠.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의 면적 표기는 왼쪽에는 분양 면적, 오른쪽에는 전용 면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10 언저리에 있으면은 얘는 34평짜리 84 아파트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사실 이게 보기가 좀 헷갈리잖아요. 이걸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 면적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쭉 뜨는데 여기서 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지금이 111이죠? 그럼 평으로 바꾸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네, 평으로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바꾸니까 3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헷갈린다. 그럼 이제 요거를 눌러가지고 바꿔서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결론. 이제 왼쪽에 있는 면적이 110제곱미터 언저리면은 34평형. 우리가 말하는 84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84 언저리면은 25평이에요.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5구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카톡방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이제 34평형의 전용 면적이 84잖아요. 근데 또 25평형의 공급 면적이 84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전용 면적 84가 34평, 전용 면적 5구가 25평. 누가 84가 5구라던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그거는 전용 면적이 아니고 공급 면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전용으로 하면은 25평형이 5구가 맞아. 이렇게 딱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면적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아파트를 이제 요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은 얘가 38평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38평. 그러면은 뭐 아까 110이 30 아까 기억하시면은 110이 34평이니까 이제 대충 38평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전용 84보다 조금 더 크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얘는 84 아파트랑 비슷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런 아파트를 한번 가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조금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내부는 이제 일반 아파트 25평 크기랑 비슷해요. 전용 그거지만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를 알려면은 저희가 면적을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제 이 분양 면적이라는 거의 기준이 아파트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 면적이 분양 면적으로 해당이 되고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이 분양 면적이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넓어지냐면은 여기 계약 면적에는 이제 아파트 거기 안 들어가는 주차장, 커뮤니티, 경비실 등의 이제 아파트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복도나 계단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뭐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때려 넣어서 계약 면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표시된 면적보다 좀 실제로는 작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법령을 어떤 걸 적용받느냐 때문에 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38에서 44평은 아파트 25평 5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용률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왼쪽에 있는 면적 대비 이제 오른쪽에 실제 면적이 좀 작다 오피스텔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 공급 면적이 다른 건 알겠어. 근데 전용 면적은 똑같이 84잖아. 근데 왜 아파트보다 10평이나 작은 거야? 여기도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비스 면적인데요. 이제 아파트에는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는 서비스 면적이 없는데 이게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 보면은 이제 평면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보통 있어요. 이제 여기 기본형이 있고 여기 확장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란다 부분이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확장형은 이 베란다를 터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넓게 쓰는 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란다 같이 이런 면적을 보고 바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놀랍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나 규제, 당시 규제마다 좀 다른데 보통 이제 84 타입 기준으로, 그러니까 34평형 기준 아파트 기준으로 서비스 면적이 7평에서 12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크죠? 거의 원룸 하나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표시되는 전용 면적은 같아도 이제 실제 거주할 때 면적은 아파트보다 되게 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습인데 뭐 이제 법이 적용되는 게 다르다. 그리고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있고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다. 그리고 분양 면적,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 왼쪽에 표시되는 이 면적이 이제 주거 공용, 복도랑 계단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경비실 같은 것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전용률, 공급 면적 대비 실제로 쓸 수 있는 내 집안의 공간이 아파트는 80% 정도로 좀 높지만 오피스텔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딱 요거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은 24평, 59인 거고 공급 면적은 34평, 대충 한 110 정도인 거고 이제 계약 면적까지 가면은 아까 말했던 요런 것까지 합하면은 약 50평 정도 된다. 이제 요것만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으로 보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크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놓고 아파트만 있는 이런 서비스 면적, 발코니. 이제 발코니를 대부분 터서 방과 거실을 넓게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주거 공용 면적 같은 경우, 아파트의 계단, 복도 등 이렇게 아파트 동 안에 있는 공용 실내 공간을 합친 거. 이게 이제 공급 면적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계약 면적까지 하면은 지금까지 더한 거 다 더하고 이제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아파트 밖에 있는 다른 이런 면적까지 평균해서 더한 게 계약 면적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습. 34평 아파트는 저희가 말하는 보통 34평 아파트는 전용 면적은 25평 정도가 되고 이제 서비스 면적이 9평 정도 되고 이제 공용 면적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은 이제 34평이 되는 거고 기타 공용 면적까지 더한 이 계약 면적은 대략 한 5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면적 관련해서는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아파트가 34평하고 25평이잖아요. 이거의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을 이렇게 한번 실제로 이 영상을 복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 안 헷갈리더라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긴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 블로그에도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 글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제 거북이 걸음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